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M7 빅테크 가운데서 일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상승권 플러스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루머성 이벤트가 있었던 가운데 요동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5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일침도 날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반등 기조를 보여줬던 나스닥과 그 외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체크해보시죠. 네, 함께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M7 빅테크단에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사흘 연속으로 3대 지수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S&P 500과 다우가 추가 하락을 나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로 계속해서 맞대응하고 보복 대응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트럼프가 다시 한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오는 4월 8일까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도 50% 또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중국이 미국이 애초 중국의 20 플러스 34%로 총 54%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나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세율로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한 데 대해서 한 번 더 보복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미국이 중국에 지금 54%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50%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총 104%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회담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오는 8일에 방문합니다. 이때부터 대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최소한 8일까지는 지속이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이날 이벤트성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퍼진 건데요. 출처는 명확하지 않지만 각종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관세 부과를 향후 한 달 반 동안 딜레이시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통신사와 경제 전문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요. 순간적으로 하락하던 증시가 상승권으로 단숨에 솟구치는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백악관 측에서 그리고 대변인 측에서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대응을 하고 나서면서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다시 약세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 루머가 확산하면서 한때 투자자들이 갈 곳을 잃고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 오늘의 이벤트성 상승이 잠깐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미국 경기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게 여러 기업 CEO들의 의견이다라면서 최근 만나고 있는 여러 기업 CEO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증시가 20%가량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암울한 전망을 보탰죠. 그리고 항공업계 CEO들의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항공업계는 경제계의 이 카나리아다, 즉 신호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나리아가 이미 아프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옛날에 광산 업체 인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이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카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인간보다 빠르고 체구도 작아서 이 갱 내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훨씬 더 예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광부들이 카나리아가 움직이지 않거나 쓰러지면 그걸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바로 탈출하는 신호탄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항공업계가 이 경제
경제계에서는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공업계는 이미 아프다라는 이 항공계 말도 전했습니다. 항공업계 주가도 좋지 않은 흐름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럼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S&P 맵을 함께 살펴보시죠. 확실히 어제 그리고 이 전날보다는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11개 섹터 가운데 기술주가 힘을 내주면서 커뮤니케이션, 통신단에서 소폭의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이쪽 테크놀로지, 기술 섹터에서도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상승불 켜줬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퀄컴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어제의 아픔을 딛고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다만 기술주 단에서 오늘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났어요. 마이크로소프트 0.6% 하락했고요. 애플은 중국의 생산 비중을 90% 이상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일 연속된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었고 3% 넘는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알파벳 같은 중국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주식들은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테슬라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약세장에서 반등을 시도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M7 빅테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빅팬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의 댄 아이브스가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550에서 $315까지 낮췄고요. 다만 아웃퍼폼이라는 등급은 유지를 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정치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브랜드 위기 그리고 관세 쇼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 앨런 머스크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43%나 하향 조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은 애플 보겠습니다. 중국의 생산 비중 90%를 싣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치킨 게임, 아래로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 주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고요. $180 선이 위협받는 모습입니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104%의 세율이 매겨져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제품 가격, 완성 제품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월가에서 오늘은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애플의 이 프로맥스, 16 프로맥스 가격이 $350 넘게 인상돼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야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 주가 4% 가까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죠. 번스타인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엔비디아 물론 다른 빅테크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주가가 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월가에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거나 목표 주가가 크게 하향 조정되는 일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번스타인에서도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 곧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을 유지했고요. 여전히 AI를 믿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종목별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US 스틸입니다. 미국의 주요 철강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본의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단했었죠. 그 이유는 미국의 주요 철강 생산 업체를 외국 기업이 지배한다면 주요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차단한 결과를 뒤집었죠. 재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US 스틸 주가 16% 폭등했습니다. 트럼프는 US 스틸이 니폰 스틸의 인수를 당하는 게 아니라 큰 투자를 받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GM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암울한 상황이에요. 오늘 1% 넘는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번스타인에서 GM에 대해서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향 줬습니다. GM은 현재 지금 팔아야 하는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20%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러트리 체크해보죠.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업체입니다. 7% 넘는 깜짝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티그룹에서 이 같은 의견 냈습니다.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 있어서 이 달러트리는 서프라이즈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1.75달러 수준의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러트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때도 계속 매출이 좋게 나왔다는 걸 근거로 들었어요. 기존 중립 의견에서 매수로 투자 등급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죠. 8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하나당 7만 8천 달러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뿐 아니라 코인베이스나 마라홀딩스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할 것 없이 미국의 외식 업종에도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도 2.56% 약세 보였는데요. 베어드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또 매도로 하향 조정한 영향도 미쳤습니다. 스타벅스는 2.56% 하락 마감했습니다.